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은 네.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김 후보님 윤 대통령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뭐 탄핵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민주당 지금 전략이 뭐냐면 이 다음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끌고 가려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은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저는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당이 꼭 대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상계엄으로 대통령께서 파면이 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이렇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거기에 또 설득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줄탄핵 그리고 그건 걸핏하면 특검 이제 다시 또 계엄으로 돌아가시는 건데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계엄을 왜 할 수밖에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말씀보다도 네. 일단은 저는 헌법재판소의 네. 그 8대0 판결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보수의 가치인 헌법과 헌정 질서에 순응하는 그 태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내란을 넣었다가 뺐다가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인이 온다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의혹이 제기되죠. 네.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다 이렇게 분석하고 다 판단해서 그렇게 0대8로 판결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옹호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어떻게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뭐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 적도 없고 비상계엄에 찬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 시간이 김문수 경과했습니다. 후보님께 네. 묻겠습니다. 네. 공약을 보니까 AI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AI 시대 G3 국가 진입 그리고 또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과감하게 투자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I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부 목표 자체가 2030년까지 세계 3위 어디에 투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선에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와 AI 연구소 또는 대학교에 관련된 학과 그리고 각 산업, 벤처기업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AI 산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고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충은 너무 규제가 많은 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AI 부분에. 특히 이제 의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님께서 의사시지만은 의료 정보도 우리 국민 건강보험만큼 정보가 잘 돼 있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선 네. 제 시간이니까요.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현재 제가 국민의힘 AI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다닙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지금 현재 AI 하드웨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네.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네. 이 점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투자를 지금 정부에서도 AI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처럼 AI를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AI 위원장을 모시고 이제 당의 위원장이 아니라 정부의 위원장을 모시고 함께 또 전문가를 알아가지고 위원장님 또 모셔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분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전합니다. AI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AI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 많은 이 스펙트럼의 이 전문가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전문가가 누군가 그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과 그 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 챗GPT도 쓰고 써보셨습니까? 퍼플렉스도 쓰고 G3도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록 같은 거 다 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저 공약에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점이 저는 생각할 때 AI의 기본 기술인데 이 부분은 특히 양자 기술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훨씬 더 AI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재도 20만 AI 인재도 양성하고 또 추진위원회도 우리 예, 안철수 후보님 같은 분 모셔다가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후보님 시간이 말씀- 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예. 그래서 이제 2라운드에 저희가 이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공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퍼플렉시티까지는 알아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AI를 상당히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안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AI 위원장을 맡기신다는데 어떻게 수락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AI 위원장입니다. 당의 위원장 하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위원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라운드가 이제 다시